24기기 심상치 않아. 그리고 24기의 제작진들이 여성분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이번에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서툰 그런 막내 스타일. 영호는 굉장히 높은 남성성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자상한 남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사람. 영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가장 너드에 가까운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영식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근데 아무튼 서툰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영철은 기본적으로 재치도 있고 근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지는 걸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뭘 맞춰야 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 멋에 사는 부분이 있는 근데 그게 영철 씨의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지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보기로 하고 광수도 주변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잘 맺어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상철은 진짜 완전 낭만주의자. 영숙 씨는 본인 표현대로 나도 무난한 사람 같아요. 아직까지는. 첫인상 선택을 하나도 못 받은 게 조금 의아할 정도로 무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닌가? 아직은 뭐가 안 드러나서 모르겠어. 정숙님은 당돌하고 센데 근데 강강약약의 딱 그 전형이지 않나. 이번에 강강약약이 있는데 정숙, 영자, 강강약약. 그래서 정숙님은 상대가 세게 나오면 더 세게 나가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돌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 확실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버릇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고 순자님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금 제가 어린 시절에 경계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순자님 같은 캐릭터를 조금 경계했던 이유는 순자님 같은 분의 진심을 알 자신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순자님 같은 사람의 속내를 알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웃음 속에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이 담겨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상대였었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솔직히 선명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 순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집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은근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배려를 했을 때 약간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호구와 가장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자 같은 분이 옥수님보다 훨씬 실속파지. 정숙 씨나 옥순 씨 같은 분은 약간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외적인 훌륭함 그리고 본인이 가진 어떤 직업적 훌륭함에 비해서 실속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영자 씨도 좀 그렇고 영자 씨는 마치 십정숙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느낌? 십정숙님의 어린 시절에 실제로 더 가까운 사람은 저는 옥순 씨일 거라고 보긴 봐요. 옥순 씨는 이십정숙님하고 이십정숙님 더하기 십정숙님의 어린 시절 더하기 미모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물론 십정숙님이나 이십정숙님도 다 아름다우시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건 순자님 같은 캐릭터는 어렸을 때 조금 경계했었고 영자님은 그 저놈의 의리 있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리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여기도 실속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배려를 할 때 이 사람이 툴툴대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상대가 나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상대는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순신하는 그게 결국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고 현숙님은 되게 단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떠오른 느낌은 19 순자님이 살짝 스쳐갔어. 근데 19 순자님은 그 당시에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 19 순자님이 떠올린 거는 어떤 그 멘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립이 스스로 원한 고립이야. 가족주의적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넓지 않고 자기 세계가 확실하고 그러면서 어쨌건 식구 순자님하고 굳이 차이라면 근데 이건 뭐 조금 더 봅시다. 고립되어 있고 자기 세계가 강하고 가족주의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스쳐갔는데 근데 현숙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좋은 어머니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고집적인 면만 조금 버린다면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볼 수만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기수가 이게 너드남 특집인데 약간 호구남 특집 같이 돼버렸어. 너드 같은 스타일인가 보죠. 너드를 그냥 괴짜라고 괴짜 호구 이걸 키워드로 너드를 본 것 같아요 제작진이.
너드는 뭐 괴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호구적인 거는 아니긴 한데 이번에 영철은 좀 괴짜. 국대 치고는 뭐 포켓몬 스티커를 받으러 그런 유도를 시작했다거나 차박용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드에 넣은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그게 너든가 싶기는 해. 근데 어쨌건 괴짜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 여성을 잘 많이 못 만나본 사람들의 어떤 첫사랑 재질 느낌은 순자인데 실제로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똘똘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첫사랑 재질 순수하고 그 어린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숙 쪽이지. 현숙님은 저 어떤 고집스러운 면이 어떤 순수한 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면을 잘 이해해주고 그 가족적인 그 배려심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과연 이번에 너드분들이 물론 저는 너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너드분들이 과연 현숙님의 그런 가치를 알아볼까? 모르겠네. 원래 옥수님이 어떤 일을 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옥수님 같은 사람이 저렇게 플러팅을 안 하면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좋은 사람이겠지만 근데 저렇게 플러팅을 남발을 하면 실은 좋은 사람은 한 발 물러섭니다. 이성을 좀 만나봤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은 한 발 물러서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이 그냥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좀 걱정되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런 부분에서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달려갈 수 있지. 옥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옥수님 같은 스타일인데 좀 싸가지가 없다. 사람이 되게 차갑고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결혼 상대자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가지 없는 행동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싸가지 없는 게 이제 일종의 경계심이고, 왜냐면 얼굴이 외모적으로 훌륭한데 싸가지가 없는 이유는 계속 자기가 살면서 당한 게 있을 거고 그렇게 가벼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더 그 싸가지가 없음의 벽을 내려보고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으면 오히려 되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래서 지금 옥순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건 나는 솔로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해줘야지. 솔로 나라니까. 옥순 씨가 지금 어쨌건 순진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오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순자 씨는 안 순진하잖아. 딱 보면 잘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뭐 몸에 배웠든 아니면 잘 알고 있든 그래서 그 어떤 순자 씨의 그 고수적인 측면이 이번 회차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저 모습 저대로 그냥 쭉 갈 수도 그냥 그 모습만 보여주고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건 뭐 첫 번째는 첫날이고 가설이니까. 근데 재밌는 가설들이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쌓인 게 있었나? 근데 거기에 있는 촬영을 하시는 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번 회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게 주차하는 것, 자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겠더라고. 차가 들어와서 차곡차곡 옆으로부터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대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반대편 끝에 혼자만 딱 따라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도 아닌 애매한 곳에 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저것만 봐도 실은 어느 정도 성향이 드러날 텐데 그게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그냥 성향이지 말 그대로. 그리고 아무데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있는데 뒷줄에 되는 거 이건 센스 없는 거지. 차곡차곡 안 돼도 되지만 그래도 앞줄에는 대줘야지. 뒤에서부터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뭐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주변을 생각하는지 뭐 이제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런 게 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가지고 구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 앞에 서고 물론 근데 자기가 어느 층에 내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에 남자분들을 좀 어쨌건 너들을 모은다라는 관점으로 좀 괴짜 서툰 괴짜 호구 스타일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서툰 괴짜 호구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조금 더 강력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로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콕 피해서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쭉 돼 있으면 거기다 그냥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성격 차이죠. 이게 어쨌건 자기소개까지 보고 봐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주차하는 장면이 잘 안 담겨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다 담겨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안 담겨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역대 남출 중 너드남의 표본? 물론 너드를 어떻게 정의해놨다 다르겠지만 뭐 가장 너드스러웠던 사람은 너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9영수였죠. 19영수.
물론 19기에 다 매력 있는 분들이었지만 19기의 정숙님의 어떤 그런 플러팅에도 꿈쩍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 가지만 바라보는, 지금까지 못소리고 그렇게 막 로봇이나 놀고 이제 그러는 그런 사람이죠. 19 영수님이 그냥 너드 하면은 가장 전형적인 너드에 가깝지 않나? 못쏠 광수? 결혼한? 13 광수님은 못쏠은 아니었는데? 그분도 그치. 근데 그분은 뭐랄까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지. 너드들 사이에서도 조금 같이 잘 어울리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우과들이 좀 있었죠. 기존의 여우과들 생각해보면 뭐 18 영수, 이번에 22 광수, 또 누가 있었지? 그러니까 곰같이 생긴, 그러니까 신중한 분들, 신중하고 스마트하고 신중한 분들, 18 영수, 22 광수, 14 상철, 뭐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외모는 다들 또 곰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곰 같지만 신중하고 여우 같은 그런 면들이 있는 사람들이구만. 방송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왔어요. 뭐 직업을 봐야겠지만 정숙님 직업은 좋지 않을까요? 정숙님 그 아버지한테 무슨 굉장히 비싼 시기를 해줬다고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뭐 연봉이 높은 직업이 아닐까? 그리고 순자님도 광수님하고 소개팅을 했다 이런 걸 미팅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괜찮은 학교였으니까 뭔가 그렇게 또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현숙님은 약사고 영숙님도 자기가 무난하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고 그러면 뭐 정숙, 순자, 현숙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어. 이런 근데 조건으로 뭐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와서 약사 되게 좋은 직업이지. 근데 이번에 이제 순자님은 어떻게 보면 그 호구와 순자의 조합은 정말로 강력한 조합이죠. 정신 못 차리지 이제. 정신 못 차릴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채식주의자라는 제약 조건을 넣었죠. 만약 그래서 제작진은 과연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 고기만 그냥 안 먹는 걸 수도 있겠지. 고기만 그냥 안 드시고. 왜냐면 거기에서 해물은 먹는 것처럼 말했거든요. 해물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그 비건도 종류가 있잖아요. 해산물 먹고 뭐 이렇게 5단계가 있던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완전하게 채식만 하는 분들은 뭐 고기도 안 되고 계란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그런데 뭐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떤 뭐 한 3, 4단계에서는 해산물도 먹고 뭐 계란도 먹고 치즈도 먹고 뭐 우유도 먹고 그런데 아마 순자님은 뭐 그런 계열이겠죠. 그냥 고기만 안 먹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물론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성장에는 어느 정도 육식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우유든 계란이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여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의 성장에서는. 그래서 뭐 부모가 그런 비건이어도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순자님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절에서 동자승도 고기를 먹여요. 아이들은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고기 같은 거, 햄 같은 거 요리해가지고 애들 먹여.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순자님의 어떤 활약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일 거고, 그치, 순자님은 그걸 몰랐다는 게 그 부분이 이제 함정이죠. 지금 순자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겠어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날 때 고기 먹으면 되잖아. 나랑은 풀 먹고 그러면 되지 뭐 어때? 그러니까 내가 비건인 사람들은 아니 뭐 세상에 음식 다양하게 먹는데 남 만날 때만 안 먹고 다른 사람 만날 때 먹어. 너 평소에 먹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가족은 어떡하지? 가족은 또 그리고 어쨌건 아이를 기를 생각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게 이제 좀 조금 이제 걸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지. 근데 그거는 또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순자님이? 단 한 번도 풀만 먹기 싫단 말이에요. 저는 풀을 못 먹어서 못 먹는 지금 상태여가지고. 쎄하다는 거는 어쨌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쎄하다는 느낌 자체는 경계해야죠. 함부로 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가설적으로 남겨두고 다른 부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조합해야지. 근데 한번 쎄하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이 사람이 뭘 해도 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겠지. 이번 딱 첫인상 보고 뭐가 궁금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광수 같은 스타일은 약간 동성끼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이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일단 광수님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상철님도 첫인상 처음에 와가지고 오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데 그 뒤에서 장기자랑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 사람도 평범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낭만주의자지. 아, 광수님이 의사예요? 당장 뭐 광수님이 의사가 아니면 뭐 그 폭로가 안 맞는 거겠지? 아,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였으면 이직했다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광수 씨가 의사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만약 뽑는다면 스타트업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어. 스타트업 갔다가 의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남출 중 가장 평범한 재질 골라달라고요? 가장 평범한 재질? 그래도 그나마 상철 아닐까? 상철이 아닐까? 상철 씨도 물론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만나서 연인이 되기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떠나서 그냥 연애할 때는 영호 같은 사람 편할 것 같아요. 영호 같은 사람 좋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영철 씨는 재밌지만 고집세고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할 것 같고 광수 씨는 엉뚱한 곳에서 양보를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고 상철 씨는 약간 자기 세계에 좀 자기의 어떤 낭만에 취하는 면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영식 씨는 너무 서투르다 보니까 좀 그렇고 영호도 물론 서투르지만 그래서 연애하는 입장에서는 영호가 그래도 차라리 그냥 평범한 쪽이 아닐까? 영호 근자감? 영호 근자감은 한마디로 꺾어버릴 수가 있어. 여자 입장에서 그 근자감이 아무리 있어도 말 한마디만 꺾을 수 있는 건데 영수 씨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영수 씨도 막내 기질이 강하고 조금 사회성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둥글둥글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영호는 이제 근자감이라기보다는 되게 남자다워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러게 영수님 그 본인 피셜대로 뭐 이렇게 예전에 체중이 불기 전에는 몸이 괜찮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만 노력하고 와서도 되게 좋았을 텐데 어쨌건 이게 첫인상이나 이런 거는 외모를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영수님은 결혼 상대자로서 조금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재미가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큰 하자가 있다고 보이진 않으니까 현숙님 왠지 집에 디즈니 베이비돌 리페인팅 해둔 거 있을 것 같은 이미지. 아 현숙님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어공주를 최근에 영화로 개봉한 인어공주에 꽂혀가지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건 제 편견입니다. 제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가설에는 어느 정도 편견이 있다는 거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현숙님이 그 파트 오브 유어 월드를 노래를 처음에 그 인상 깊었던 게 그러면 그 인어공주가 나왔던 게 몇 년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인어공주 잠깐만 보자. 인어공주 2023년 거 말고 1989년 89년 그러면 부모님이든 나이가 있는 형제가 있든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고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옛날부터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꾸준히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어. 그리고 그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무튼 현숙님은 굉장히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것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게 뭐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순수하고 의리랑은 좀 다른 거지. 왠지 현숙님 집에는 그 어렸을 때 쓰던 은색 하이샤파 연필깎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현숙님 같은 스타일은 쓰레기장은 아니야. 그 살림도 잘하고 아마 깔끔할 거예요. 아니 그건 옛날 사람인 거랑은 다른 거지. 자기 거 뭐 하나가 있어도 자기가 이제 애착이 있고 소중한 거는 이제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거고. 근데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야.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모든 걸 못 버리는 사람이고 현숙님은 자기에게 소중한 걸 못 버리는 사람이지.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다르지. 그래서 현숙님 같은 사람은 뭐 집안이 정돈이 안 돼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건 현숙님은 그런 면에서 되게 아이들하고도 잘 놀 것 같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재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남의 그냥 이쁘게만 따라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캐릭터가 딱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숙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번 기수에 과연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옥수님은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영자님 실속 없는 의리파 십정숙님이다. 본인은 모르지만 불안도와 긴장도가 생각보다 높은 스타일. 굉장히 센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래도 저런 사람이 또 정도 많고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좋겠죠. 어디 사투리였어요 영자님? 옥수님 직업은 아직 뭐 나온 건 없어요. 부산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정숙님은 뭐 강강약약 딱 보면 그런 스타일이고 당돌한 스타일. 영숙님은 무난한데. 옥수님은 약간 20정숙님 있지. 20정숙님이 있어. 뭔가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 화려하거나 이렇게 분위기에 좀 잘 묻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대기업 비서 쪽으로는 잘 안 뽑죠. 직급에 따라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태도나 이런 거는 조용조용하고 말조심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비서들이 하는 일이 말 그대로 그냥 수행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은 뽑죠. 근데 뭐 옥수님이 만약 비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말조심하고 얌전한데 여기서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 모습이 옥수님의 본체다 그러면은 비서일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그렇게 만약 옥수님이 진짜 직업이 비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옥수님에 대한 프로파일을 또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겠지. 정숙님은 강강약약이라 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옥수님이 세게 나오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벌써 차에서부터 옥수님 바로 타니까 정숙님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잖아. 옥수님 본체 같지 않긴 해요. 오히려 서툴고 좀 순진한 것 같아. 정숙님이 만약 현숙님이랑 한 차에 탔으면 현숙님한테 앞에 앉으라고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오히려 현숙님한테 더 말을 더 시켰을지도 몰라. 현숙님 같은 사람이 이었다면. 뭐 하다못해 영자 정도만 돼도. 영숙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가 옥순이니까 계속 치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렇게 월급 70% 저축인데 벤츠, 샤넬, 반클리프. 반클리프 다 명품인가 보죠? 그래서 정숙과 옥순. 근데 뭐 둘 다 그렇게 실속 있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나마 정숙 쪽이 옥순보다는 조금 더 실속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앞자리에 누가 앉는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앞자리에 앉은 여출? 딱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앉은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옥수님은 일부러 터치하는 거 맞죠? 일부러 터치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먹히는 걸 알고라고 하는데 저걸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옥수님이 좀 순진한 것 같아. 20정숙님 같아요. 그런 면에서 20정숙님, 뭐 10정숙님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이랑 살짝 좀 섞여 있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뭐 옥수님 뭐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성격인데, 이제 다만 옥수님을 이제 보면서 걸리는 부분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표현해도 이게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날 때도 이 사람의 이런 행동들이 만약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가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가식대로 문제인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의 행동이 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진심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성들에게 저렇게 플러팅하는 거라면 걱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옥수님의 어떤 저런 외적인 화려함은 그 연인 입장에서 마음이 벌써 더 쫄고,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내 애인을 좋아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클 텐데, 그런 부분에 이제 불을 지피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아니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추구하지 그 설렘과 불안 속에서 그런 사랑 게임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랑 게임을 바라는, 아니면 여자 외모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면 옥순에게 매달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성도 만나보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옥순 씨는 조금 위험한 상대지. 그런 면에서 그렇죠. 영숙님은 본인 말대로 무난해버렸어. 영숙님 모르겠어. 이 모습 이대로만 간다면 영숙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좀 보자고요. 30대 남자들한테 30대 남자들한테 영숙 인기 많은 스타일 아니에요? 영숙님은 인기가 많고, 예를 들어서 1대1로 만났을 때 영숙님은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괜찮은 상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쟁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겠지. 뭔가 어떤 이 사람의 미소와 서글서글 하면은 뭐 순자 쪽이, 또 순자라는 그쪽에서 강력한 리액션어가 있고, 그리고 뭐 무난한 외모, 그리고 이런 모습에는 또 옥순, 영자 이렇게 있으니까, 정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눈에 좀 덜 띄는, 이게 경쟁 구도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옥순님 다른 기수에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20기에 옥순님이 나왔다 그랬다면 이번 기수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수보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순자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자님이 갔는데 그 기수에 막 18광수, 18영수, 22광수, 뭐 14상철 뭐 이런 신중한 여우과들이 있어. 그러면 순자님한테는 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거고, 20정숙님하고 이번에 옥수님하고 같은 기수 나왔으면 그건 그것대로 재밌긴 했겠다. 근데 지금 이번에 순자님이 훨씬 더 고수의 풍모가 보이지 않을까. 근데 한번 좀 보자고요. 이번에 순자님도 굉장한 배려를 보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순자님의 어장에 그 물고기들이 날뛸 수도 있지. 근데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되는 게, 지금 순자님이 이번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야, 순자님도. 왜냐면 여기에 지금 정숙, 옥순, 뭐 벌써 이렇게 그 강력한 사람들이 라이벌이란 말이야, 벌써.
아, 18년자님 순수한 건 아니라고? 아, 그치. 근데 이번에 순자님에 비해서. 이번 순자님에 비해서. 아, 이번에 옥수님 맞아. 그 21기 옥수님하고 좀 그 인상이 내는 게 많이 좀 비슷하죠.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아니, 뭐 근데 고수라는 거는 그냥 뭐 비유적 표현이고, 그래도 어쨌건 상대 이성에 대해서 마음도 잘 알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쪽은 순자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남자들이 뭐 순자가 아닌 전부 다 옥순한테 몰린다. 뭐 꼭 옥순이 아니어도 뭐 현숙한테 몰린다. 이러면 뭐 순자씨님은 그런 본인이 갈고 닦아온 스킬을 발휘할 기회는 없겠죠. 두고 보자고요. 근데 그건 뭐 상황에 또 받쳐줘야 되니까. 이번엔 뭐 옥수님도 작정하고 나왔고, 순자님도 고수고, 정숙님도 지기 싫어하니까 또 그럴 거고. 당장 저는 이후로 정숙, 순자, 옥순의 이 3파전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아, 현숙님의 매력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이고요. 영자님 또 실속 못 차릴까봐 걱정이고, 영숙님 본인 표현대로 무난해서 눈에 안 띄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18영자님이 간호사였어요? 하여튼 처음에 접은 장미꽃 받았던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던 18영자님. 맞아, 공무원이었어. 간호사는 뭐 그 주변에는 19정숙님이 간호사였지. 아니면 뭐 17영자님이 간호사였지. 17영자님 간호사. 19정숙님 간호사. 그랬죠. 그치, 그치. 근데 벌써 이렇게 뭔가 장면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다는 거는 이번 기수가 또 굉장히 화려한 기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호님도 일단 앞으로 기대되고, 영철님도 철없는 소리를 하면서 여성분들과 데이트가 독특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치, 한동안 사랑받고 자랐다, 자존감 높다가 유행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는 밝은 사람, 그런 게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4기로 넘어옵시다. 그래도 데이트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데이트 나가면 좀 마음도 아프고 질투도 하고 그래야지.